대한민국의 교실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중학교가 올해 벌써 7번째 폐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폐교가 결정된 학교는 전교생이 50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학급당 10명도 채 되지 않는 학생 수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폐교 결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체육 수업은 물론 모둠 활동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 활동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시내 여러 학교들이 이미 통폐합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한 교육 현안이었던 서울의 학교들이 이제는 존폐 기로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초중고교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폐교 현상이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교과 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학령 인구 감소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취업난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현재의 출산율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2025년 이후에는 폐교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의 시설을 복합문화공간이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교육의 질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원격 수업 활성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5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UN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72년 한국의 총인구는 현재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5천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1975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명대까지 하락했으며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의 속도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2072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현재 20대와 30대의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들은 높은 주거 비용과 불안정한 고용, 교육비 부담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는 물론 군대 병력 감소, 지역 소멸, 연금 고갈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젊은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세계 유례없는 인구 절벽 국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5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24명 수준이지만 2072년에는 무려 12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곧 한 명의 노동자가 한 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양비 증가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금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 성장의 둔화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게 될 것이고 이는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산업과 기업들은 도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와 복지 시스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이고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붕괴도 우려됩니다. 이미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계의 자산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많은 교육기관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사력 유지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징병 대상 인구가 급감하면서 현재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는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분야의 문제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면서 전체 사회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며 더 이상 미루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인 주거비용과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청년층의 평균 주택 구입, 소요기간이 30년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교육비가 수억 원에 달한다는 현실은 젊은 세대의 출산, 의지를 꺾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노동시장의 개혁도 필수적입니다. 장시간 근로 문화와 경직된 조직 문화는 일과 삶의 균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고용 안정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고용 불안정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육아 지원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질 좋은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연금제도 개혁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로는 미래 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역균형 발전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 개편도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